이제 24년, 이제 23년 끝났잖아요. 24년 넘어오면서 거의 몇 배가 갔죠. 2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 매출 전망을 보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이 전기차 시장인데요.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같이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우상향될 기업, 오늘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업 주식 소개팅에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이 어느덧 2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로드되면 바로 이제 알람이 가니까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셔가지고 영상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기차 시장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만한 저평가 전기차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기업이 바로 한국단자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 커넥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동차용 커넥터가 도대체 뭐냐? 이 전기기구랑 뭐 기기, 내부 유닛들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자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전기기구라든지 이런 전기적으로 전자부품들을 연결해주는 부품들이 과거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자동차들이 점점 전자화되고 있고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면서 이 부품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이제 쓰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들 대비해서 전기차가 커넥터가 한 2~3배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던 커넥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가가 한 0.1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고전압 커넥터인데 이게 단가가 한 10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 차이죠? 100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커넥터가 들어가는 양도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벌써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판매하는 제품의 단가 자체가 벌써 단가가 100배가 올라갔는데 필요한 수량은 2배에서 3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뭐 이제 200배에서 300배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속성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속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여기에 맞춰가지고 성장성에 발맞추다 보니까 해외 공장이라든지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이 기업은 정말 심플한 게 다른 사업들도 물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커넥터 사업이에요. 커넥터 전자 모듈 사업이 지금 72%고 6%를 차지하는 것도 전자용 커넥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뭐 한 7~80% 정도가 이 커넥터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가 200배에서 300배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외 공장을 통해서 생산량도 더 늘리게 되면 결국 매출 캐파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한국단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커넥터 매출액 추이 자체도요, 뭐 2013년도 이때는 안 본다 치더라도 한 2017년도 18년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년도부터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17년도 때 한 6,250억 정도 커넥터랑 전자 모듈 판매 매출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24년, 이제 23년 끝났잖아요. 24년 넘어오면서 거의 몇 배가 갔죠. 2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 매출 전망을 보고 있어요. 이미 22년도 작년에 이제 1조를 넘어섰고요. 올해는 이제 1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1조 4천억까지 이제 커넥터랑 전자 모듈 매출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기차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전기 신호로 가는 거고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 그 다음에 전자 부품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뭐 자율주차나 자율주행이나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전자 부품들이거든요. 거기에 광범위하게 다 쓰이는 게 바로 이 커넥터라는 거예요. 특히나 전기차에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전자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동차에 입력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쓰일 거예요. 지금 LG전자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에서도 원래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점점 자동차가 전자제품화, 전자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자화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제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니만큼 이 커넥터 매출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해외 매출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5원까지 치솟았고요.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무너졌고 지금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엄청 치솟았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잘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한국 단자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왜 22년도 1분기 줄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1분기예요. 23년도 1분기 오히려 더 늘어났죠. 1분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4분기 하면 곱하기 4 하면 이제 1년 매출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단순 계산은 아니지만 1분기만 했는데도 벌써 2,3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해외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2년도는 1년 동안 4천억 정도를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21년도 대비 굉장히 성장한 거였어요. 근데 1분기만에 지금 2,300억을 벌었으니까 뭐 이거 곱하기 3배에서 4배만 하면 단순 계산으로 해도 뭐 한 8,600억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조금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22년도 1분기보다도 훨씬 올라간 걸 감안해 보면 이 4,241억 요 해외 매출액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파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죠?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 한국단자의 캐파 추이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완전 퀀텀 점프를 했죠. 4자릿수의 캐파 생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1,000억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온 거는 뭐 13년도부터 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뭐 600억 나왔다, 800억 나왔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1,100억, 1,0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처음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퀀텀 점프가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작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퀀텀 점프가 나왔던 작년보다도 1분기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더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재무도 보여드릴 건데 24년 뭐 25년 추이도 더 성장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외 매출액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3년도 1분기도 또다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해외 매출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유럽이랑 북미 이쪽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폴란드 이쪽에서 지금 캐파 증설이라든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올해 3분기까지 실적 추정치, 4분기는 합산도 안 한 건데 이미 22년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900억에서 1,800억 가까이 나왔죠. 거의 더블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해외 매출은 2배도 더 성장했죠. 지금 매년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산 총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형자산 추이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로 넘어가면서 거의 지금 뭐 2배 가량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든지 뭐 지금 자산 총계나 유형자산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이 기업이 올해는 한 1조 3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1조 1천억, 그전에는 뭐 9,600억, 그전에 8천억, 7,700억, 7,400억. 지금 2018년도부터 매출을 좀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어때요? 올해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매출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장 전망이고 내후년도 성장 전망이에요. 영업이익은 들쭉날쭉하긴 했어요. 뭐 460억, 300억 이러다가 20년도 막 거의 800억 캐파 나왔다가 또 쪼그라들었다가 22년도에 많이 쪼그라들었었죠.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됐죠? 영업이익도 완전히 퀀텀 점프가 됐어요. 내년 내후년 되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네 자릿수 영업이익, 1,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네 자릿수를 찍을 걸로 보여지는데, 내후년부터는 당기순이익 역시도 1,0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되게 안정적이고 지금 시총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 한 41% 정도 되고요. 내후년 되게 되면 40% 아래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현재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기준으로만 예측치가 부채가 한 4천억 정도 되면 지금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한 9천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되니까 지금 재무 구조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후년 되게 되면 한 1조 1천억 지배주주 지분 가치에다가 부채가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더 많죠. 자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재무 구조도 굉장히 지금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1,000억대 순이익을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PER은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지금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년에 이제 한 1,000억 정도씩 벌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내후년부터는.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 한국단자가 거의 이제 매출의 한 25% 정도 차지하는 원재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마진이 잘 안 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졌고, 굉장히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심각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1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21년도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22년도 초까지가 구리 가격이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22년도 작년에 한번 쫙 빠지고 나서 23년 초에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연말에 이제 또 구리 가격이 쫙 빠졌어요. 뭐 최근에 소폭 올라가긴 했는데 21년, 22년 이때 고점 달성할 때나 23년 초에 비해선 구리 가격이 고점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뭐 재작년 같이 이렇게 좀 높은 상황도 아니고 안정화되고 있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이제 피해를 받는 상황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전기차 시장에 맞춰서 같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데, 차트도 바닥에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박혀 있다가 최근에 올해 말에 이제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딱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딱 현재 맥점,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가 대략 요 가격대에 한 67,000원 가격대, 요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뚫고 나서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형성해 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의 저항대가 지지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가격대의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지금이 딱 눌림목 맥점이라고 보여지니까요. 한국단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국단자 기업 제가 분석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제 나중에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나서 매출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쟁사는 없냐? 글로벌 1위 업체가 이제 타이코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TYCO. 타이코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제 점유율이 높아요.
이 기업, 이 타이코라는 기업이랑 한국단자 이 두 개 기업이 한국에서는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단자가 점유율이 60%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1등도 이겼어요. 한국에서 지금 그 점유율은.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1등 기업보다도 점유율이 높은 게 현재 한국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경쟁할 만한 기업이 글로벌 1등 기업밖에 없는데 이 기업도 점유율로 눌렀다. 절반 이상 지금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자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경쟁자가 왜 없을까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이게 경쟁자가 왜 없냐면요. 이 커넥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안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기를 딱 만져가지고 뭐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악셀이라든지 기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자화가 됐는데 전자제품이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막 전진해야 되는데 막 후진되고 이게 막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앞에 차가 있는데 막 없다고 인식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커넥터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부품 산업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들과 계약을 계속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요. 큰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새로운 기업들의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1위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단자도 그렇고 한국 1등이죠. 현재 한국단자가. 이 기업이 앞으로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이제 높게 쳐져 있는 상황이라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형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거의 뭐 60% 정도 마켓시어 뭐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원자재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경쟁사 관련된 리스크가 정말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기업이라 그런 리스크들도 많이 걱정할 단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뺏길 일이 없으니까요. 고객사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서 보면 되겠다. 뭐 구리 가격이 갑자기 엄청 치솟으면은 조금 이제 마진이 안 남는 쪽으로 이익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현재 구리 가격 수준에서는 크게 이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요새 불경기다 보다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수요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유가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 진짜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불안하면 요새 환율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결국 믿을 건 실적이고 그 다음에 외화벌이거든요. 현재 경쟁사도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강한 상승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년도보다 뭐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정고점인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 캐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산업 성장도 쭉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참 좋은 기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 첫 번째로 알람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